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불공평한 이유는 가장 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는다는 거야. 이 말이 정미숙 씨의 가슴에 박힌 건 너무도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날 아침 인천의 아파트 단지엔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라디오에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찻잔 속 허브티에서 김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정미숙 59세 씨는 그런 조용한 아침이 참 좋았다. 아이를 키우던 바쁜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평화.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누가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까? 정미숙 씨는 평창의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남편 강대현 씨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벌었다. 둘의 유일한 자식 강민재는 언제나 자랑거리였다. 서울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다. 그녀는 늘 믿었다. 우리 아들은 효자야.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하지만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엄마, 민정이 임신했어. 우리 빨리 집부터 구해야 해. 집 서울에서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심했다. 평창의 집을 팔고 전 재산 2억 5천만 원을 보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3룸. 거실은 좁았지만 한쪽 벽에 햇살이 잘 들었다. 그녀는 꿈꿨다. 손주를 안고 웃는 아침. 며느리와 나누는 따뜻한 저녁 밥상. 서울살이는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건 그녀 혼자만의 꿈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 유민정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제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잠시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 하는데 혹시 고향으로 내려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가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잠을 줄이며 돌본 손주. 매 끼니를 책임졌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말로 정리되었다. 이제 나가주세요. 정미숙 씨는 조용히 웃었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래, 내가 나가야 한다면 당신들이 감당할 준비는 돼 있어야지.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인생 후반전에 보여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겨울이면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여름이면 에어컨이 있어도 덥게 느껴지는 그런 집. 정미숙 씨는 그곳에서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자 하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공간은 비좁았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다. 새벽이면 미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하준이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었다. 며느리 민정은 초보 엄마로 지쳐 있었고 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림을 도맡았다. 집 안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삼시세끼를 정성스럽게 차렸다. 남편 강대현 씨는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월급 150만 원 그중 단 한 푼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저 가족이 함께한다는 위안으로 버텼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다.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도 말이 줄어들었고 민정은 스마트폰만 바라보았다. 밥을 차려도 감사 인사 하나 들을 수 없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미숙 씨는 가끔 하준이 사진을 꺼내보며 마음을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정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예,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조용히 내려놓고 다가앉았다. 민정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느려서요. 그래서 잠시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이 좁다 보니 어머니 아버님께서 당분간 고향에 내려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미숙 씨는 말없이 민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단어도 빠짐없이 들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창의 집은 당신들 말 듣고 판 거예요. 이 집을 사자고 해서 팔았고 우리가 여기 올라온 것도 다 가족이 함께 살자고 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되었나요? 지하의 초마니 최야인 더행할세요. 민정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기도 하고 평창은 월세도 싸고 아버님은 아직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것도 많고요. 그 말을 들은 강대현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있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준 2억 5천만 원 돌려줘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재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정미숙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몇 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고 이제는 그걸 꺼내놓을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가진 걸 다 내놓았고 그 대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기대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울타리에서 우리는 빠져야 한다는 거네. 민정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미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은 이제부터 내가 배워야 할 과제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정미숙 씨는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머리맡의 시계는 자정을 넘긴 지 오래였다. 남편 강대현 씨는 잠이 들었지만 뒤척이는 아내의 움직임을 느끼고 눈을 떴다. 당신, 괜찮아? 미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여기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대현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야 할 때야. 다음날 아침 미숙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민재야, 네가 써. 우리가 도와준 돈 원금은 안 돌려줘도 돼. 대신 2억 5천 중에서 1억 2천만 원만 계약서 쓰자.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민재는 당황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우리 형편 알잖아. 대출금 갚느라 여유도 없고 애 키우느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 우리는 지금 아무 소득도 없어. 집도 없고 나이도 많아. 네가 가족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어디에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민정은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부모님이 자식 도와주는 거잖아요. 집 사줄 땐 아무 말 없더니 지금 와서 계약서 쓰라고 하시면 그건 좀... 정미숙 씨는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네가 말한 그 원래 엘레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이야기야. 지금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챙겨야 해. 민재는 무겁게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결국 계약서에 서명을 시작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거기엔 미숙 씨를 향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미숙 씨 부부는 조용히 짐을 쌌다. 캐리어 하나, 보자기 하나, 그리고 아들 집 냉장고에 담아둔 반찬 몇 가지. 떠나는 날 민재는 말없이 문 앞에 섰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민재야,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지만 이제부턴 네가 행동으로 보여줘. 적어도 네 아들은 너처럼 만들지 마. 그날 이후 정미숙 씨와 강대현 씨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실버타운 부설 요양센터에 급식 조리사 면접을 보러 갔다. 그곳에선 30명이 넘는 어르신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다. 조건은 빡빡했지만 두 사람은 똑같이 말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깨끗하게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첫 시범 요리날 미숙 씨는 매운 갈비찜과 들깨 미역국을 만들었다. 간을 보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반찬 우리 딸도 못해줘. 참 맛있네. 그 말에 미숙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기관에서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엔 어떤 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있었다. 우린 이제 우리 삶을 시작하는 거야. 요양원 부설 급식실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분주했다. 새벽 5시에 기상, 재료 손질, 조리 배식 뒷정리. 그 모든 과정을 단 두 사람이 소화하기엔 벅찼지만
정미숙 씨와 강대현 씨는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 속엔 어느새 존중이 담기기 시작했다. 정조리님, 오늘 된장국 진짜 맛있었어요. 김치볶음은 어떻게 이렇게 안 질리고 매일 맛있을까요? 그런 소소한 칭찬 한마디가 미숙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퇴근 후 두 사람은 제공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밥을 지을 땐 정성만 있으면 충분했고 잠을 잘 땐 서로의 숨결만으로도 평안했다. 하루는 식사 준비를 마치고 앉아 있던 중 미숙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영상통화였다. 발신자는 아들 민재. 화면이 켜지자 제일 먼저 등장한 건 손자 하준이의 얼굴이었다. 할머니 밥 먹었어요. 하준이 오늘 도서관 갔어요. 순간 미숙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하준이 도서관도 가고 이제 다 컸네.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민재였다. 엄마, 그동안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하준이랑 민정이 사이가 좀 틀어져서 여러 가지로 엄마 생각이 자꾸 나요. 미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하지만 민재야.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나 진심으로 후회해. 그땐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늦은 건 없어. 다만 그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면 돼. 그날 밤 미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다. 자신이 지켜온 사랑과 희생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발신자는 민재. 메시지 한 줄이 함께 있었다. 엄마, 이건 지난 몇 년간의 감사의 표시야. 앞으로도 매달 조금씩 보낼게. 그 돈보다 더 소중했던 건 그 한 줄의 말이었다. 이제 정미숙 씨는 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낸 선택이 늦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서울 외곽의 봄은 늦게 온다. 아파트 담장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얼굴을 내밀고 찬바람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정미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다. 오늘도 잘 버텼다 미숙아.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바쁘고 고단했다. 어르신들의 식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영양 공부도 해야 했고 손목이 아플 정도로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건 정미숙 씨가 선택한 삶이었다. 언젠가부터 어르신 중 한 분이 그녀에게 말했다. 정조리, 당신 밥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 기분이야. 그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마디.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무뎌지지 않는 기쁨이었다. 한편 아들 민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손자 하준이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들렀다. 손에 반찬을 들고 온 며느리 민정은 어색하지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지난번 된장국 아직도 생각나요? 저도 한번 배워도 될까요? 정미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함께 끓여보자. 그날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났다. 서툰 칼질과 넘치는 간장 냄새,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작은 화해. 시간은 모든 것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주는 이해와 거리는 때로 말보다 더 큰 치유가 된다. 그날 밤 남편 대현 씨와 함께 벽에 기대어 앉은 미숙 씨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우리 삶도 참 많이 변했지. 대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이 제일 좋다. 이젠 누굴 원망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 그리고 우리도 늦게나마 배웠잖아. 자식은 언젠가 떠나는 존재고 부모는 결국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은 창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새로운 계절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정미숙 씨는 그 바람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정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양원 생활이 익숙해진 어느 봄날 아침.
정미숙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에선 참새들이 지저귀고 간밤에 내린 비로 나무 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는 문득 가슴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20살 무렵 그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의 작은 한식당에서 일하며 셰프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동시에 사라졌다. 시대가의 생계. 그 모든 단어들 앞에서 그녀의 꿈은 이름조차 붙지 못한 채 희미해졌다. 그런데 지금 하루 3끼, 3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떠올리자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조리사 자격증 한번 따볼까 해. 그냥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강대현 씨는 놀라지도 않고 곧장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면 난 뭐든 찬성이야. 그 말에 미숙 씨는 조용히 웃었다. 사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응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 후 미숙 씨는 요양원 일과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야간조리 학원에 등록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 앉아 조심스럽게 필기하고 익숙한 요리도 이론으로 다시 배워나갔다.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손에 다시 힘이 붙고 눈이 밝아지자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어느 날 조리사 실습 중 발표 시간. 그녀는 자신의 요리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제 인생에서 40년 만에 꺼낸 꿈입니다. 이름도 없이 가슴 한켠에 숨겨두었던 그 꿈을 지금 다시 꺼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든 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조용한 박수는 점점 커졌고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들었어요. 조리사 공부하신다면서요. 진작 알았으면 같이 응원했을 텐데. 괜찮아. 이제라도 스스로를 응원해도 늦지 않으니까. 엄마 너무 멋져요. 그 말에 정미숙 씨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정미숙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다. 삶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어떤 꿈은 늦게 피어날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남긴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남편의 그늘도 가족의 의무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계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 그녀에게 오고 있었다. 정미숙 씨는 조용히 조리사 시험장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손에는 땀으로 조금 구겨진 시험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같은 순간일 것이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볼래. 그녀의 앞엔 아직 풀지 못한 감정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도 남아있다. 민정과의 관계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하준이는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갈까? 그리고 미숙 씨의 늦깎이 꿈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버린 수많은 어머니들 당연함이라는 기대 속에서 침묵해온 수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그 희생을 너무 늦게야 깨닫는 자식들. 정미숙 씨의 삶은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깊이 와닿는다. 그녀의 조용한 용기, 뒤늦은 꿈,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는 선택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거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미숙 씨의 모습에서 당신의 어머니 혹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셨나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의 인생 2막,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변화는 2화에서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만들어갑니다. 함께 나이 들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우리의 늦은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